미국에서 지금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직 NBA 선수 2명이 여자 프로농구 WNBA 드래프트에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에네스 카터 프리덤과 로이스 화이트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정말 WNBA 선수가 되고 싶은 것일까요? 그들이 던진 질문은 오히려 이것입니다. WNBA가 여성만 뛸 수 있는 리그라면 여성이란 정확히 누구인가? 왜 미국 최대 여자 프로스포츠 가운데 하나인 WNBA에서 갑자기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 것일까요? 이야기는 케이틀린 클라크부터 시작합니다. 2024년 미국 대학 농구 최고의 스타였던 케이틀린 클라크가 WNBA 인디애나 피버에 입단했습니다. 그 이후 WNBA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2023년 WNBA 정규 시즌 평균 관중은 경기당 약 6,6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약 9,800명으로 뛰었습니다. 48% 증가입니다. 매진 경기는 45경기에서 154경기로 늘었습니다. 특히 클라크가 뛰는 인디애나 피버의 관중은 전년보다 300% 이상 증가했습니다. TV 시청률도 크게 올랐습니다. 클라크의 WNBA 데뷔 경기는 약 210만 명이 시청했고 당시 ESPN 계열 WNBA 경기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의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WNBA는 더 이상 일부 여자 농구 팬들만 보는 리그가 아니게 됐습니다. 미국 전체가 WNBA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이면 돈도 따라옵니다. 방송권 가치가 올라가고 티켓 판매와 상품 판매가 크게 증가했고 리그와 선수의 시장 가치도 상승했습니다. 여성 스포츠의 공간이 경제적으로 훨씬 중요한 시장이 된 것입니다. 클라크는 신인 시절부터 상대 선수들의 강한 수비를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밀리고 넘어지고 강한 몸싸움을 당하는 장면이 전국적으로 반복해서 방송됐습니다. 그러자 미국 팬들 사이에서 새로운 질문이 생겼습니다. WNBA는 스타 선수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가? 그 과정에서 클라크의 동료 소피 커닝햄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커닝햄은 클라크가 거친 플레이를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선수라는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미국 언론과 팬들은 그녀에게 이른바 인포서, 즉 팀 동료를 보호하는 강경한 선수라는 이미지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커닝햄이 농구를 넘어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커닝햄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참가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그녀의 주장은 대략 이렇습니다. 트랜스젠더 개인을 미워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성 선수와 어린 여자 선수들의 공정한 경쟁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WNBA에는 매우 민감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WNBA는 오랫동안 LGBTQ+ 권리와 프라이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온 프로스포츠 리그입니다. 공개적으로 LGBTQ+라고 밝힌 선수도 다른 미국 주요 프로스포츠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WNBA 내부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2016년 8월 8일 인디애나 피버와 시카고 스카이의 경기. 커닝햄이 속공 레이업을 시도하는 순간 디조네이 캐링턴이 뒤에서 따라와 커닝햄의 머리와 목 부위에 접촉했습니다. 심판은 비디오 판독 이후 이를 프래그런트 2, 즉 퇴장에 해당하는 심각한 파울로 판정했습니다. 커닝햄은 자신은 그 파울이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디애나 감독 스테파니 화이트는 캐링턴이 의도적으로 목을 노렸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즉, 파울의 고의성은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퇴장당한 캐링턴은 소셜미디어에 두 단어를 적었습니다. White Privilege, 백인 특권. 커닝햄은 이에 대해 이 사건은 인종과 관계없는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순간 WNBA에서 벌어지던 젠더 논쟁에 인종 문제까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미국 팬들이 이 사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가 있습니다. 캐링턴은 2024년 클라크의 첫 WNBA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클라크의 눈을 손으로 건드린 장면으로 이미 큰 논쟁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클라크의 눈 주변에는 멍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클라크 자신도 고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캐링턴 역시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의도적인 공격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팬들에게는 그 이미지가 강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캐링턴이 이번에는 클라크를 보호하는 선수라는 이미지를 가진 커닝햄에게 플래그랜트 2 파울을 범하자 두 사건이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보수 성향 언론은 커닝햄이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참가를 반대했기 때문에 표적이 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확인 가능한 자료만으로 캐링턴이 커닝햄의 젠더 관련 발언 때문에 고의적으로 공격했다고 판단할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뜻밖의 문장이 발견됐습니다. WNBA 단체 협약은 선수 자격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Only players who are women are eligible to play in the WNBA. 즉, 여성인 선수만 WNBA에서 뛸 수 있다. 그런데 공개된 해당 조항에는 woman이라는 단어를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출생 시 성별을 뜻하는 것인지, 생물학적 성별을 뜻하는 것인지, 성 정체성을 뜻하는 것인지, 호르몬 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 한 문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명의 전직 NBA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전 NBA 선수 에네스 칸터 프리덤과 로이스 화이트가 2027년 WNBA 드래프트 참가를 선언했습니다. 프리덤은 8월 10일 WNBA에 서한까지 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실제로 WNBA에서 뛰게 될 가능성이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아닙니다. WNBA도 두 사람의 선수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은 일종의 규칙 스트레스 테스트에 가깝습니다. 그들이 사실상 묻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성만 참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여성이 누구인지 정의하지 않았다면 어떤 규칙으로 우리를 제외할 것인가? 그 질문 때문에 지금 WNBA가 가진 한 문장이 미국 전체의 정치적 질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차이가 있습니다. NBA는 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 이름에 men's가 없습니다. 공개된 NBA 드래프트 자격 규정에서도 일반적으로 남성만 출전할 수 있다는 성별 제한 조항을 찾기 어렵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여성이 NBA 팀의 트레이닝 캠프에 도전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현실적으로는 NBA가 남성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성의 도전을 명시적으로 막는 리그라고 단순하게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WNBA는 처음부터 여성에게 독립적인 프로스포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리그입니다. 바로 그래서 질문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여성에게 보호된 스포츠 공간을 만든다면 그 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 여성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WNBA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 대학 스포츠를 관리하는 NCAA는 여성 경기 참가 자격에서 출생 시 성별을 중요한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러 주정부도 비슷한 여성 스포츠 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미국 연방 대법원은 주정부가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여성 스포츠 참가를 제한하는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헌법과 타이틀9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분야마다 조금씩 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스포츠에서는 하나의 기준이 만들어지고 대학 스포츠에서는 NCAA가 기준을 정하고 이제 질문은 프로 여성 스포츠는 어떻게 할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이 커진 이유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클라크가 등장하면서 WNBA의 관중과 시청률이 늘었고 방송권 가치도 올라갔고 상품 판매와 프랜차이즈 가치도 커졌습니다. 즉 여성 프로 스포츠에서 선수 한 자리의 경제적 가치가 과거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누가 프로 선수가 되고 누가 기록을 세우고 누가 상금을 받고 누가 광고 계약을 얻는가. 그래서 이제 여성 스포츠의 출전 자격 문제는 단순한 정체성 논쟁만이 아닙니다. 실제 기회와 시장의 경계를 어디에 그을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이번 WNBA 논쟁은 한 번의 파울이나 두 전직 NBA 선수의 드래프트 선언 때문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케일린 클라크가 WNBA를 미국의 주류 스포츠 무대로 끌어올렸고 그 과정에서 선수 보호 문제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됐습니다. 소피 커닝햄이 여성 스포츠의 경계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고 캐링턴과의 충돌 후 인종 문제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규정을 들여다보자 여성만 뛸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여성의 경기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WNBA 규정이 논쟁의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덤과 화이트가 그 질문을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던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묻고 있는 것은 단순히 트랜스젠더 선수가 WNBA에서 뛸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더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개인의 성 정체성을 존중하는 것과 여성 스포츠의 경쟁 자격을 정하는 것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그리고 가치가 커지고 있는 여성 스포츠에서 그 경계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인가입니다. WNBA는 지금 그 질문에 답해야 하는 미국에서 가장 눈에 띄는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UPI 업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